네, 최형심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전주 대부업체 투자 사기 피해가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고, 320억에서 한 4월 만에 430억으로 늘었다고 지금 방송에 나왔던 거 보셔서 아시고 계시죠? 예, 혹시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전주시와 같이 협업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전주시의 피해이고 전라북도에서 지금 430억이라는 피해가 있는데도 행정부지사님께서 피해를 정확한 사건 내용이나 그런 사건 내용은 방송에서 나왔으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큰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설명은 제가 본부장님께 듣겠습니다. 듣겠는데 부지사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직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제 결국은 영세 상인들,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 교육 강화, 인식 확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아니 어떻게 지금 그래서 전주시와 어떤 노력을 이제 이미 사건은 터졌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노력을 하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지,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이런 게 나와 있는지 싶어서요.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사기 행각으로 인해서, 이게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사안이어서 그 부분은 이제 어떤 그 경찰의 전반적인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 소상공인들의 그 경제 교육을 강화하는 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고소장이 48건이 접수가 됐고 고소인이 71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사실은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밝히기 두려워서 고소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더 지금 방송에 나오고 지면에 나온 것보다는 피해 얘기나 피해자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전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었던가요? 그게 이제 어떤 그 개인의 사경제 영역에 관한 부분이고, 어떤 이제 그 내부적으로 개인 간에 이루어진 행위여서 그것까지 이제 일일이 알기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이게 개인 간의 금융 거래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우리 전라북도 조례에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도지사님의 책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의무가 있고요. 피해 예방 홍보를 해야 하고 피해 예방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 예방 홍보를 어떻게 하셨고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금감원 여기 지원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기에 그 취약한 부분들, 경제 사기에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어요. 실시해 오고 있고, 그 부분들을 어떤 정확한, 교육을, 인식을 강화를 해 왔는데, 이렇게 이제 은밀하게 그 시장 내부에서 이제 좀 대규모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금감원하고 조금 더 협조를 강화하고, 그 전통시장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통시장 그런 소상공인 보호하는
그런 교육도 좀 별도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지금 계속 드리는 걸로 네. 질문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보충 설명을 하는 걸로 지금 계속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서민금융복지센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조례안이 19년도 2월에 제정이 됐어요. 사실 그닥 빨리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도 이유가 있지만 서민금융복지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 자체가 시군별로 주 1회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시군에 나가더라도 이걸 다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거를 모두 교육에 소비하진 않아요. 그리고 행정 업무 상담을 주로 하고요. 지금까지 이 교육을 한 것이 몇 차례나 있고 몇 명한테 했는지를 제가 물었는데 8차례밖에 안 했어요. 19년도에 19년 1월부터 12월까지 8차례밖에 안 했고 대상자는 800명밖에 안 됩니다. 전라북도를 상대로. 전주시가 아닙니다. 전라북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자체가 굉장히 미비하게 이루어졌고 오늘 시장으로 갔었는지 시장에 사실은 이런 전주시가 아니라도 이런 대부 업체 사기 건이 다른 도에서도 보면 시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례가. 그런데 지금 시장을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문제 삼는 건 서민금융복지센터의 직원들을 뭐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센터장 1분과 상담사 5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데 기존에 있던 6명에서 교육을 이분들한테 업무 가중을 시킨 꼴밖에 안 됩니다. 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지금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후 약방문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면 인원을 보충을 하시고 이제 경로당이나 시장이나 또 제가 이제 그 담당자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그 금융 쪽으로 취약한 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금융 교육을 해야지 이제 이 교육을 어떻게 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사람을 모아달라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 같은 바쁜 시대에 어디서 뭐 하니까 오세요 했을 때 모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인원 충원을 하셔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홍보는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이제 물론 그런 사건이 생겨서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그 의원님 말씀처럼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이 부분을 다 커버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죠.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금감원 이제 전북 지원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소상공인들 그 시장 중심의 소상공인들 그런 부분도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더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금융업계에 종사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재능 기부도 받을 수 있고 교육의 기회는 좀 열어놓고 조금 전문가를 활용한 상담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다 감추고 소가리를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오픈할 수 있도록 상담 집중 기간이다 이런 것들도 좀 마련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 서민금융센터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굉장히 시장 경기도 힘들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것까지 더 덮쳐서 사실은 저는 우리 도민 중에 정말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뉴스에서 보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조금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더 찾아다니면서 보듬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민주노총 본부장님과 또 도지사님께서 만났을 때 특수고용 노동자분들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저도 몇 차례 예결이나 해당 부서 심의할 때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는데 방송에 보니까 지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1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대상자나 예상 규모는 제가 방송으로 봤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예상 규모나 대상자는. 하지만 지금 다시 또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 시장의 피해자분들은 전부 1인 사업자일 거라는 거죠. 가족이 경영하거나 1인 사업자일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고용보험 30%를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피해를 입은 분이라고 증명이 되거나 서류가 있거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분들한테는 고용보험을 조금 100%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볼 수는 없는지 이거는 또 다시 한번 정책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의원님,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안정 방안 그리고 특수고용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건강해야 우리 지역 경제의 어떤 기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어떤 상담 집중기관 그리고 어떤 시장 소상공인 대상의 교육 확대 이 부분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어떤 특수 별도 구제 방안, 이 지원 방안 이런 부분도 어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비한 도움이나마 뭔가 전라북도가 피해자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눈길을 향하고 있고 귀를 열고 있다라는 관심이라도 보여주시면 그분들이 조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